4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늘상 하듯이 연례적이고 방어적 훈련이라고 우리 정부가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훈련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 전쟁을 대비하는 훈련들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미일 연합훈련은 또 안 된다 이렇게 또 반대하기도 하거든요. 네, 일본이 들어가면 반대, 일본이 안 들어가는 건 괜찮아 이런 인식을 좀 갖고 계시기도 하는데, 이런 인식 차이는 왜 생겼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제기를 안 하지만 한미일이 들어가면 좀 싫어하는 네. 그 이유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태도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는 공미 숙미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공미라는 것은 공포의 네. 공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공포, 미국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 한국에 미국이란 나라가 들어올 때 처음에는 무자비한 폭력자로서 학살자로서 들어왔거든요. 뭐 역사를 좀 돌이켜 본다면 한국에 미군정이 들어온 다음에 인민위원회 해산시켰고요. 친일파를 등용시켰고 거기에 반대하는 각지의 양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 4.3입니다. 네. 자, 이런 것 속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이 어땠을까요? 미국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두렵고 무서웠겠죠. 한국 전쟁 당시에 무차별적인 또 폭격, 그다음에 또 노건이 같은 살인 사건들도, 학살 사건들도 있었고 해서 미국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게다가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 아니었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일본의 핵을 떨어뜨린,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공포가 한국인들에게 뿌리 깊게 이제 자리 잡게 되었고, 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미국에 대한 공포가 뭘로 전환되기 시작하냐 하면 숙미주의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숭배하는 거죠. 이거는 그런 거랑 비슷하죠. 원시인들이 번개 맨날 맞아 죽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이상하게 번개 치면 꼭 죽어. 자기 집단 사람은. 그러면 하늘이 천벌 내린다고 생각하면서 뭘 해요? 무서우니까. 기도를 드려요. 제사 지내고 살려달라고. 기도드리고 하늘을 숭배하고. 그 종교의 발상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연에 대한 무력감 때문에 종교가 생겨났다고 많이 얘기들 하죠.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아주 두려운 대상에 대해서는 보통 숭배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그 외계인 숭배 집단도 있어요. 네네. 외계인이 막 들어갔어요. 지구에 와서 막 다 죽일 때 숭배하는 거죠. 우린 살려줘. 네. 너무 이러지. 두렵기 때문에. 너무 무서우니까. 미스테리 서클 막 이거 네, 믿는 사람들 그렇죠. 있죠. 네.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면 숭배하는 현상이 나와요. 뭐 그건 심리학적으로 보면 피학대 심리에 가까운 건데요. 어쨌든 미국에 대한 숭배 사상이 한국 사회에 이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또 한국의 주류 세력이 친미 세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숭배와 찬양을 하는, 또는 동일시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 뒤에는 사실상 미국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식민 지배를 35, 6년 정도 당했지만 비교적 우리 민족의 긴 역사에 비하면 짧았고, 그 전까지는 일본은 우리한테 맨날 발리는 쪽이었기 때문에 네. 일본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열등감 별로 우리 막 없어요. 기계가 더 살잖아요. 그렇죠. 이 쪽발이 네. 시키들 뭐 이제 일본은 우리가 이제 눌러줄 수 있는. 언제든지 네, 그런 네. 이제 역사적인 어떤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도 없고 당연히 숭배하는 것도 없어요. 뉴라이트 빼면은. 근데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일 훈련은 안 돼. 일장기를 달고 뭐그 전범기를 달고 들어오는 일본 놈들은 용인할 수 없어. 이런 국민 정서가 있지만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감히 얘기를 잘 못 꺼내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근데 이 연합훈련이 왜 위험하냐면 올해는 아예 그 방어적 훈련이라는 탈도 가면도 벗었어요. 예전에는 1단계 방어, 2단계는 반격,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는 그거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공격 훈련입니다. 1부와 2부의 경기가 사라지고. 경기 없어요. 네. 아예 경기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방어 훈련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한미연합 훈련이 방어 훈련이 아닌데. 원래 아니에요. 원래도 아니었는데 탈은 썼었는데. 아닌데 이제 그 명목상 방어하는 척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격 훈련 자꾸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아예 그걸 없애버리고 아예 공격 훈련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정권 당시에 참수부대를 만들고 미국의 우회에서 만든 건데요. 한미 연합 훈련 때 항상 참수작전 연습한단 말이에요. 네. 참수작전은 방어 훈련인가요?
공격 훈련이죠. 네. 그렇죠. 공격 훈련이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성격상 공격 훈련이라는 것은 명백한 거고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때 북쪽에서 러시아, 중국 외에 뭐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거 동원돼서 해마다 엄청난 규모의 훈련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위협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렇죠.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그쪽에서는 방어훈련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안 믿기죠. 안 믿기죠. 왜 방어훈련 하는데 러시아, 중국 다 와가지고 그렇게 생난리를 쳐? 그리고 그런 규모로 할 이유가 있어? 지금 북한에서는 뭐 연례적인 미사일 실험을 해도 우리를 공격하는 거라고 하는 네.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억지 주장, 방어적 훈련이다 뭐 이런 주장은 요새는 거의 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추세고 아예 이제 그 탈까지 벗어 던졌다. 네. 방어적이라는 탈까지. 근데 북쪽은 작년 말 올해 초에 급격한 대남 정책 변화, 대미 정책 변화, 그 급적 뭐 180도 정도 바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변화를 줬는데요. 한마디로 초강경으로 전환됐습니다. 초강경 입장으로.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지난 방송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북의 주적은 미국이었어요. 미국. 그래서 미국과 북이 항상 전쟁 위기를 이제 겪었던 건데 북쪽도 전쟁을 하면 미국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한국은 미국을 쳐서 몰아낸 다음에 해방시켜야 될 동족, 동포 뭐 이렇게 이제 봤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양 국가가 전쟁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둘 다 핵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과 북이 붙으면 핵전쟁하게 됐단 말이에요. 네. 옛날과 달리. 옛날엔 재래전이었다면 이제 핵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양국이 전쟁을 벌이게 되면 두 국가가 다 멸망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핵을 뭐 전략 핵을 막 주고받고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미국도 전쟁하기가 힘들지만 북쪽도 미국과는 전쟁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이제 이용해서 눌러 앉을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눌러 앉고 한반도에. 그 다음에 호시탐탐 북을 압박해서 무너뜨리기를 하려고 하는 대북 적대 정책을 추진해 왔던 건데 이번에 북쪽이 바꾼 게 뭐냐면 주적은 이제 미국이 아니다 이거죠. 한국, 대한민국이 제일 주적이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너희들하고는 전쟁 안 한다. 할 생각 없다. 왜냐하면 둘 다 죽으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아니다. 우리는 아직 교전 상태다. 대한민국은 전쟁해도 괜찮지 않냐. 그렇죠.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일 주적을 대한민국으로 찍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과 결판을 짓겠다는 거예요. 너무 반복적인 짓을 하니까 네. 미국 똘마니가 돼서. 그럼 미국한테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과 전쟁이 붙을 텐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결정하라는 거죠. 낄 거냐 말 낄 거냐. 거냐, 빠질 거냐. 빠질 거냐, 낄 바를 결정해라. 낄끼 빠빠. 뭐냐 선택해라. 여태까지 선택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시간만 끄니까 이제 선택을 강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대한민국과 전쟁이 붙었다. 그럼 미국은 선택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네. 끼든가. 끼면 이제 북미 간의 전쟁으로 확대되겠죠. 네. 어. 아까 말했던 핵전쟁으로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걸 미국에서도 지금 제일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빠질 거면 이제 빠져야 되겠죠. 빠질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북이 그런 단호한 노선 전환을 한 상태에서 미국이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될 차례가 됐거든요. 올해. 근데 답변이 바로 예년보다 훨씬 더 강해진 강도가 세진 한미 연합훈련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북이 초강경으로 전환했는데 미국도 초강경 대응을 한 거잖아요. 초강경과 초강경이 맞부딪히면 전쟁 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높아지죠. 높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전쟁을 정말 막고 싶다면 안 하고 싶다면 북쪽에서 그렇게 강경한 태도를 취했을 때 이쪽에서 수위를 좀 낮춰야 되거든요. 아니면 한해 쉬든가. 옛날에 북미 대화할 때 미국이 그래서 팀 스피릿을 잠깐 멈추기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 때도 훈련을 많이 줄였거든요. 대화한다고. 근데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이번에는 항공모함을 거의 7, 8차까지 네. 끌어모으고 네. 뭐 한미 연합 훈련을 하고 올 8월에는 북에 대한 핵 공격을 전제한 한미 연합 훈련을 또 시작한다 그래요. 이런 걸 보면 강대강의 형국이다. 따라서 전쟁 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